자, 다음으로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상속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언급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그 일반 클래스를 배울 때 디스 예약어를 배우셨다시피 상속에서는 슈퍼라는 예약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바라는 계열은 그 프로그램 구성상 항상 최상위 클래스, 다시 말하면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별개적으로 존재하다 보면 얘를 공통적으로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에서는 최초의 시작 시점을 뭘로 잡았냐면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개념이다 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껏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이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인데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건 예제를 보면 금세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우선 클래스 오브젝트 테스트라고 할까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 테스트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클래스, 물론 이 오브젝트 테스트라는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임의의 클래스를 뭐라고 하나 만들까요? 킴이라고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킴의 객체를 하나 생성시키면 되죠. 킴이라는 것, 킴은 new 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 내용부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마치 내용부가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나는 킴에 대해서 해시 코드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자, 해시 코드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toString을 알고 싶습니다. 킴의 toString. 자, 이러한 식으로 제가 지금 작성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킴이라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뭔가 있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죠.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신기하게도 또 뭔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해시 코드는 이러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toString에서 출력을 시켜보면 킴이라는 이름, 이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 어떤 해시 코드 16진수 값이 다음과 같이 붙어서 나타나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모르셨던 부분이 또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자바라는 것은 클래스의 구조를 클래스 구조상 뭐가 반드시 존재했었어야 되냐면 공통적인 상위 개념이 하나 존재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스텐즈를 우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익스텐즈를 써왔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하고 똑같냐면 익스텐즈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아무런 상속 관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자바의 컴파일러는 뭐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요 바로 앞에서 학습을 하셨을 때 상속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상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킴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그 코드 어사인이 지원이 안 되네요. 자, 이거 다큐멘테이션, 여러분들 다큐멘테이션 API 아시죠? 걔를 열어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안에 해시 코드, 뭐 equals, toString, wait, notify all 뭐 이러한 등등의 메소드들이 한 뭐 몇몇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었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든 아니면 자바에서 원래 적용하는 API든 어떤 클래스라도 익스텐즈 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상위 클래스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는 형태가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자동으로 상속받는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앞서와 같이 앞서의 코드 한번 볼까요? 앞서와 같이 익스텐즈 클래스라는 요놈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았을까요?
얘도 상속받았습니다. 얘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자, 베이스 클래스 가볼까요? 베이스 클래스에 가보면 베이스 클래스는 아무것도 상속 안 받았죠.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나요? 그렇죠. extends object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의 모든 것은 이미 베이스 클래스에 내려와 있고 거기에 자기가 확장을 해서 이만큼 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extends 클래스가 또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베이스 클래스에는 이미 오브젝트 클래스의 것과 자기 자신 베이스 클래스의 것 둘 다가 다 포함되어 있죠. 걔를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뭐 몇 단계의 상속이 내려가더라도 무조건 그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킴이라는 클래스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바의 클래스들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자동으로 상속받는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equals라든지 getClass라든지 해시코드라든지 toString과 같은 오브젝트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이 부분이 이제 요 다음에 배우시는 다음에 배우시는 메소드 오버라이딩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toString이라는 놈을 내가 재정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분명히 kim.toString 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이런 값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기에 나는 잘 모르겠고 toString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A, B, C, D로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 분명히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됐었는데 나는 kim이라는 곳에 나 임의적으로 이러한 놈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그렇죠? 당연히 A, B, C, D 우리가 정의한 놈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바로 얘 자신의 뭐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데서 먼저 toString 메소드를 찾아봅니다. 찾다가 없을 때 뭘 하냐면 자기가 상속받은 곳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상속받은 곳에도 없다라면 그러면 그때서야 오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이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었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추가하는 내용과 그리고 바로 위에 상위에서 원래 제공해주는 내용 모두를 출력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상위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해야 되겠죠? 그럼 상위에 있는 toString을 이렇게 호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toString은 상위의 toString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합니다. 그럼 계속 무한 루프 돌겠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습니다. 메모리 오버플로우로 뭐 종료되겠지만 그럴 때 사용하라고 사실 자기 자신 속의 멤버를 지정할 때 우리가 this 예약어를 썼듯이 바로 상위의 멤버를 지정할 때 우리는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슈퍼라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예약어는 상위 클래스를 지칭하는 예약어고요. 여러 단계의 상속 시에 가장 가까운 상위를 지칭하는 예약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곳에서 B로 상속이 되었고 뭐 B라는 곳에서 C로 상속이 되었고 뭐 이런 식의 상속 단계가 여러 단계 조금 전에 앞에 보셨던 뭐 베이스 클래스 뭐 그다음에 익스텐즈 뭐 이런 거 있다고 쳤을 때 쭉 내려왔더라도 C에서 슈퍼 그러면 B에서 먼저 찾고요. B에 없으면 그럼 A에서 찾는 이렇게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내는 것이 슈퍼라는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형태로는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생성자 메소드의 첫 번째 코드로 this하고 똑같습니다. 코드로만 작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toString이라는 이놈은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this.toString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호출하면 위에 걸 호출할 수 있을까요? super.toString 해서 스트링 값 원본 오리지널이라는 요 값이 넘어오면 저는 제가 적었던 글자 뒤에다가 오리지널을 추가하겠습니다.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나는 나의 상위에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이거 이전에 뭐 킴 골뱅이 해서 해시코드 나왔던 거 있죠? 그 값도 가지고 오고
나는 거기에 추가적인 글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this와 슈퍼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실행시켜 볼까요? 구분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 시에 상위의 멤버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슈퍼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앞서 예제에서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지만 사실 상속받은 곳에 디스플레이 있었죠. 베이스 클래스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에 XY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저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자, X와 Y의 출력 방법은 일단 슈퍼.디스플레이를 먼저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R만 출력하면 여기에서 바로 X와 Y가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생성자의 경우에도 슈퍼점 뭐 이렇게 할까요? 슈퍼점 베이스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X와 Y를 전달하는 이런 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오류가 나죠. 자, 생성자는 아래와 같이 그냥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자기에게 상속을 준 생성자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슈퍼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슈퍼라는 메소드는 베이스 클래스의 X와 Y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는 요 놈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this도 이렇게 첫 번째 블록에 적었죠. 그러면 반드시 슈퍼도 문장의, 이 주석 처리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문장의 첫 번째에 와야 됩니다. 이거 순서 바꾸잖아요? 오류 납니다. 자, 슈퍼를 여기에 적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근데 슈퍼 메소드는 반드시 첫 번째 줄에 적어야 되지만 뭐는 첫 번째 적을 필요가 없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슈퍼라는 객체를 통해서 호출하는 요 놈은 뭐 위에 적든 아래쪽에 적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슈퍼라는 키워드, 슈퍼라는 메소드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나는 만약에 슈퍼도 적고 싶어, 디스도 적고 싶어요. 이거요. 될까요? 지금 빨간색 줄 보이시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슈퍼든 디스든 특정한 생성자를 호출해서 어떠한 의도를 한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한 거지 여러 개의 생성 로직을 타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과 같이 슈퍼든 디스든 하나만 써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이 상속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익스텐드 오브젝트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근데 생성자 메소드에 디스든 슈퍼든 아무것도 없으면 자동적으로 슈퍼가 있다라고 시스템은 컴파일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슈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글자를 안 적어도 슈퍼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괄호 열고 닫고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요 디폴트 생성자 얘를 호출하겠죠. 매개 변수 없는 거. 그래서 0값 0값 다 채워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도 0값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키워드 만약에 슈퍼든 디스든 안 쓰면 무조건 슈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속관계 안 적혀 있으면 익스텐드 오브젝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속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클래스와 슈퍼라는 예약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